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국회에 편향적일 우려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당의 뜻에 따라서 판단을 하거나 이런 일은 실제 우리 헌정사에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학교 나오시고 이렇게 연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편향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저희 남편이 충암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 헌법에 보면 이제 좀 다른 질문 드릴게요.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 해상 결정, 헌법소원 인용 결정은 종족수가 6인이죠. 그러면 정상적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9인 중에 6인,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다수, 그러니까 압도적인 다수로 찬성해야지만 인용하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근데 지금 6분밖에 없으면 이렇게 위헌 결정, 탄핵 결정하려면 만장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네,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원래 헌법재판소를 만들 때의 구성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신속하게 3인이 필요한 이유가 정상적인 헌법재판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만이 아니라 모든 위헌 결정, 탄핵 결정에 다 해당되는 이슈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국회에 편향적일 우려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회가 추천한 제가 추천받은 입장에서 왜 여기에서 추천됐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 국회가 추천했다고 해서 추천한 그 어떤 정당이나 주로 비판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정당의 뜻에 따라서 판단을 하거나 이런 일은 실제 우리 헌정사에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여당에서 비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남편분도 변호사시죠? 네, 그렇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란 곳에서 근무하시네요. 네, 여기는 일반 법률사무소가 아니죠? 법률사무소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수임료 받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호 등의 업무를 하는 곳이라고 나와 있네요. 수임료를 전혀 받지 않고 예. 일반 시민들의 후원금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분이 그러면 로펌에 있는 분들보다 급여가 적겠네요. 이번에 제가 기사 나가지고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요. 기사를 너무 과하게 내셔가지고 몇 년치를 이렇게 내셨는데 제가 물론 그 재산 등록을 위해서 받아봅니다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얘기해 보니까 세후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적어진 것 같습니다. 예, 조금만 요까지 질문을 좀 맞추기. 억울하실 수도 있을 텐데 혼자 많이 근무하신다고. 근데 문제가 최근에 되고 있는 게 여기 이제 공감이라는 게 시민들의 후원으로 100%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데 여기 이사장이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이시네요. 이분이 지금 윤석열 탄핵 사건의 소추위원회 대리단이 됐는데 이분이 공감에 사무실도 없고 급여도 받지 않는 비상근이신 거죠? 네, 비상근이고 네. 그 급여뿐만이 아니고 회의에 참석하는 실비도 받으시지 않으시고 네. 오로지 그 일종의 사회적인 명예직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남편의 활동으로. 인사를 담당하거나 급여를 주거나 하는 이런 상급자다 이런 건 아닌가요? 저희 남편은 초창기 멤버로 20년 동안 거기서 네. 근무하고 있고 그 전 헌법재판관님은 그 비교적 최근에 이사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제 남편분이 더 세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도 일각에서는 아니 그래도 헌법재판관이 될 사람의 배우자와 특정 사건의 소추 사건에 대통령 소추 사건이라는 중요한 사건에 대리인에 들어가는 분이
여하튼 같은 조직에 있는데 이거 재판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래서 이해관계가 뭔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보통 이해관계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제적으로 그 이사장님한테 급여를 받는 관계도 아니고 그 인사권이 있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그 사건을 그 수임한 당사자가 그 로펌이 아닌데 일단 재단도 아니고 저희 배우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까 더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법원에서도 전원합의체가 있기 때문에 전원합의체에 그 대법관님이 어떤 지위에 있을 때 기피나 회피를 하는 규정이 있는지 알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 로펌에서 어떤 사건을 수임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 이 사건은 재단에서 수임한 건 일단 아니고 거기에 그 배우자나 가족이 그 있으면은 회피를 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건은 로펌도 아닐 뿐더러 재단이 수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규정에도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아무리 간사라도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제 국민의 우려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공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확인해야 되고요.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 후보자 서울법대 나오셨고 배우자도 서울법대 나오셨고 배우자의 형도 서울법대 나오신 검사 출신이에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학교 나오시고 이렇게 연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편향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저희 남편이 충암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뭐 이해관계라는 것을 이렇게 먼 인연까지 다 그 이어서 생각한다면 그 언뜻 생각하기에는 공정성에 의문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이해관계가 없고 그 연줄을 따지다 보면은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